안녕하세요. 중화대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확장 상태 관측 기반의 안티락테이크 시스템, 줄여서 ABS죠. ABS의 부종시간 슬립 제어 방법입니다. 자, 시작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전자전기 쪽을 전공했고, 세부 전공을 제어를 했고요. 한 15년, 20년 정도 꾸준하게 자동차에 대한 자율주행이나 부품 쪽으로 과제를 하고 있고, 또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 계획을 말씀드리면, ABS는 다들 아실 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ABS라는 거는 차가 이제 눈이 가서 긴박길이 되거나 아니면 물이 이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아도 멈추지 않죠. 그 경우에는 브레이크를 오히려 밟았다가 놨다, 밟았다 놨다 하면은 차가 오히려 제동거리가 줄어들고, 또한 차가 이제 사실 ABS의 가장 큰 핵심은 제동거리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차 가다가 조향력을 이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방지를 하는 게 기본적인 ABS 기술이고, 이 기술은 이미 양산차에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18년에 이 과제를 수행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우리나라의 일단 초소형 전기차라는 새로운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으면서 초소형 전기차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초소형 전기차에 대한 ABS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서 몇 개 이제 업체랑 이제 같이 이제 컨소시엄 이뤄서 이제 과제에 참여했었고, 저희가 이제 그 역할은 ABS에 대한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ABS가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 사용 제품으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더 할 게 있겠냐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같이 과제를 하는 업체들을 보니 생각보다 ABS를 좀 단순하게 이제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널리 알려진 이제 알고리즘 이런 위주보다는 단순하게 그냥 미끄러진다 싶으면 브레이크를 밟았다 튀었다 하는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500kg 이하의 차량인데,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는 사실 사람이 한 명이나 두 명 타면 추가 150이 되면은 사실 전체적인 차의 무게가 퍼센테이지는 많이 올라가거든요. 다른 차랑 달리는 ABS 성능 자체에도 이제 차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한 강인한 알고리즘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했었고, ABS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제 다 알고는 있지만 그걸 적용하기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일단은 이게 슬립이라는 슬립 레이쇼와 이제 마찰 개수에 대한 이제 차이인데, 이 슬립 레이쇼 같은 경우는 차의 실제 속도는 차가 실제 달려가고 있는 속도고, 또한 이 바퀴 속도의 차이를 알려주는 값이 슬립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차가 미끄러지면 바퀴는 돌고 있지만 훅 돌기 때문에 이 차의 바퀴 속도랑 실제 속도랑 달라지겠죠. 그 차이가 벌어지면 슬립 레이쇼가 점점 커지는데, 이거 보면은 슬립 레이쇼가 오히려 어중간하게 이 포인트에서 가장 높은 마찰력을 만들어주는데, 이 마찰력 만들어주는 것들이 또한 도로 능력 상태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또한 여기 있는 최고점이 다 다르고, 사실 ABS를 제어를 제대로 한다고 하면 이 달라지는 피크점에 맞춰서 이 슬립 레이쇼를 만들 수 있는 차 바퀴 속도를 우리가 낼 수 있게끔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실제로 타이어 노면 마찰력 개수의 이제 측정이 어렵고, 또한 이 노면 상태를 우리가 안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죠. 그리고 또한 슬립 제어를 한다고 하면, 슬립 제어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차량의 직접 동방향 속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것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요. IM 센서 같은 걸 써도 그걸 적분해 쓴다고 하기에는 사실 이제 노이즈가 너무 많죠. 그리고 또한 이제 ABS 제어를 할 때는 차량에 대한 등록에 나온 파라미터들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이 파라미터 정보라는 것이 사실상 뭐 차량 제어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히 알 수 있는 개수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한번 극복을 해보고자 저희가 이제 알고리즘을 한번 개발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의 이제 기술 흐름 손들어 보면, 일단 확정 상태 관측기를 통해서 일단은 결국에는 노면 추정을 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일단 노면 추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노면 추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최적 지령 생성, 즉 이 그림에서 보시면 저희가 알고리즘을 에스티메이션 하면 여기 있는지 여기 있는지 혹은 이쪽에 있는지를 알아서 이 레퍼런스를 저희가 점점 알아서 찾아가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최종에 대한 이
슬립 레이쇼에 대한 레퍼런스를 찾아주고요. 사실은 뭐 슬립 레이쇼를 정확하게 제어를 한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 대한 동력학을 풀어보면 사실 슬립 레이쇼를 제어를 한다는 것은 차에 대한 그 바퀴의 속도를 제어한다는 것과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휠 스피드를 제어하는 알고리즘. 그래서 이 총 세 가지의 알고리즘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노면 상태를 판정하기 위한 확장 상태 관측기, 그 다음 그 노면 상태를 통한 이 최적 기령을 만들어주는 알고리즘, 그 다음 최적 기령을 통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주면 그에 따른 휠 속도를 제어해주는 알고리즘. 요 세 개 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사실 차량에 대한 제어 성능을 향상시키는 기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들이 적용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추가적인 센서나 추가적인 액추에이터 등 추가 장비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저희가 개발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휠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습니다. 사실 이 휠 속도 센서는 모든 차량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센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차량에 들어있는 양산 차량에 들어가 있는 센서를 활용해서 소프트웨어적인 알고리즘을 바꿔주면 충분히 ABS의 성능 개선을 할 수 있다. 그 성능 개선이라는 것은 일단 스티어빌리티를 하고 또한 제동 거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적용 결과인데 일단 노면 상태를 판정하는 알고리즘을 실차로 이 데이터를 가지면 않았지만 실차를 통해서 검증을 했고요. 요 같은 경우는 차에 대한 카 모션을 시뮬레이션 해주는 카심이라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슬링 뷰라고 하는 도로에서 테스트했는데 이 슬링 뷰라는 것은 이쪽과 차의 왼쪽과 오른쪽이 다 미끄럼 상태가 다른 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기존의 이제 컨벤셔널 ABS와 저희가 제시한 ABS를 비교해보면 실질적으로 제동거리가 줄었고 속도 또한 더 빠르게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종방향 마찰력.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노면 판단을 종방향에 대한 마찰력으로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했는데 이제 스플릿 뷰다 보니까 양쪽 오른쪽 왼쪽이 다 마찰력이 다르게 됐음을 알 수 있었고 또한 양쪽의 미끄럼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슬립 레이쇼에 대한 레퍼런스가 다르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제거가 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중앙대학교에서 개발한 알고리즘은 기존의 차량에 달려있는 휠 속도 센서와를 이용해가지고 ABS의 제동거리 및 제동거리 저감 그리고 또한 이 스테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선했다는 것이 이제 힘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거는 이제 결정과 확실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슬립에 대한 레퍼런스는 이와 같은 ESC를 통해서 이제 적용을 하면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알고리즘을 딱 정도만 말씀드리고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